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셀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이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 책에 나오는 이 저자와 또 어떤 책의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또 뭘 하든지 간에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를 싹싹싹 뽑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입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누가 써주셨냐면 필 맥고로 박사님이 써주셨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이런 라이프 매니지먼트나 그 자기개발 쪽에 가장 명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분 쓰신 책이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고 지금은 책을 안 쓰시는 것 같긴 한데 특히 이분이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이 라이프 코치,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크 베이어가 딱 필 맥거러가 컨택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그 이 코치 마이크가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이 추천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는 당신이 진실로 정직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필 맥고르 박사님은 어떤 변화에, 성장에, 성취에 있어서 핵심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뭘 해도 잘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장점, 그 단점, 내가 처한 상황, 내 무기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거를 아니까 어떻게 해서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완벽한 공부에서 말씀드렸죠. 예, 믿음 다음 장이 메타인지 장인데 수능 상위 0.1%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점수가 평균 아이들보다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뭐죠? 예, 메타인지가 훨씬 높았다는 거.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안다는 거 때문에 전략이 달라지니까 예, 공부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뭐죠? 모든 일에,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떨어지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모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번의 실패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실패는 약간 블랙스완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실패는 철저하게 제가 메타인지가 낮아서 실패한 거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공부한 게 없는데 뭐는 아는 양 깝치다가 제가 망했죠. 근데 제가 2번 실패 이후에 지금은 그나마 한 4년 전에 재기를 해서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성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철저하게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갖고 있는 내가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다음 넥스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하는 모든 전략들은 현재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 장점들, 단점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나쁘면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 뭔가를 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명상을 한다고 내 내면을 바라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스스로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이끈 주체이지만 여러분이 이 등을 외부의 도움 없이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속을, 이 장기 안을 어떤 의료기기 없이 볼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내가 내 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울이 있다던가 아니면 누가 사진을 찍어준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야기를 해야지만 내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최고의 자아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 이거 한 80%는 글로 돼 있지만 20%는 여러분이 뭔가를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 것 중에 반 이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게 만듭니다. 쓰게 만들어요. 쓰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심지어 이분은 라이프 코치잖아요. 거기 강점이 나와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써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걸 쓰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이론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코칭을 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써보십시오. 근데 많이 못 써본 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 코치를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또 진실되게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보조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지만 좀 더 진실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서술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책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특징이자 강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어떤 변화, 최고의 자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1번이 뭐냐면 그거예요. 필 맥코르 박사가 추천서 썼던 그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하시다 보면은 어떻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글을 써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특히 이 최고의 자아를 갖기 위해서 7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각 영역별로 내가 어떠한 현재의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최고의 전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해도 잘 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끊임없이 학습하라. 이 책에 그 삶의 7가지 영역, 우리가 바꿔야 될 7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교육 파트에서 코치 마이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내가 밟은 교육의 여정을 자세히 밝힌 이유는 당신도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아내며 배우는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도 내 경험을 답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기를 결정한 이후로 학습, 즉 배우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다. 관련 팟캐스트를 듣고 나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이 제작한 유튜브를 시청하며 하루하루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은 진심으로 즐겁다. 학습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 코치 마이크가 이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20대 때 마약 중독에서 그걸 극복한 걸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 코치 마이크가 성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변화 이후에 학습한 거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뼈아대 여기 신박사 TV에서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공부해야 합니다. 학습해야 합니다. 독서해야 합니다. 글을 쓰셔야 합니다. 제 학습에 대해서 정의를 또 말씀드리잖아요. 학습은 뭐죠? 정보를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학습이에요. 당연히 학습을 끊임없이 졸고하면서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습하셔야 됩니다. 코치 마이크도 이분이 성공한 케이스가 뭐다? 단순히 변화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변화 이후에 끊임없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책에 자기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 즉 배우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께서도 학습을 꾸준히 함으로써 여러분께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인데요. 세 번째 특징은 미친 듯한 실행력을 갖춰라 입니다.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이
이게 읽어 들었던 것 같은데, 책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 저자인 코치 마이크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계기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서 이번에는 실행력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필 맥그로 박사가 물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괜찮은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 같지 않나요? 동감입니다. 많은 가정에게 정말 좋은 학습 기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시도한 훈련법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필 맥그로 박사에게 그런 칭찬을 듣다니. 필 맥그로 박사가 다시 말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책을 쓰세요. 책이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썼어야 했습니다. 필 맥그로 박사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숨김없이 드러내는 성격이었다. 무엇에 대해서야 했다는 겁니까? 당신은 최고자와 진정한 자아에 대해 강조하고 그 관련된 훈련법과 연습법도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죠? 책을 쓰라고 필 맥그로 박사가 추천해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이 코치 마이크가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빠가지고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미친 듯한 실행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 박사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또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친 듯한 실행력. 때론 말보다 행동이 앞설 정도로 자기가 말한 거는 무조건 실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미친 듯한 실행력. 이 사람을 갖춘 사람은 정말 뭘 못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코치 마이크가요, 직업이 뭐죠? 코치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치의 전문성은 말에 있죠. 글이 아니라. 게다가 코치 마이크 배경이 무슨 뭐 학력적으로 엄청 뛰어난 그런 지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책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글 쓰는 것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책 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13권의 책을 썼지만 책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코치 마이크가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그 아는 바를, 또 경험한 바를, 또 공부했던 바를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심지어 이 코치다 보니까 실제로 실행할 수 있고 실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요? 글이 안 써져서 얼마나 펜을 집어 던졌을까요? 키보드를 쳤을까요? 바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뭘 하든지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다? 미친 듯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다 싶으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바로 실행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무언가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제가 20%는 무언가를 쓴다고 그랬죠? 그 중에 반 이상은 뭐를 쓴다고 그랬죠?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무엇일까요? 실천 목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강의에 말씀드렸죠? 왜 실천 목록을 쓰게 만들죠? 그럴 때 실제로 그 실천 목록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코치 마이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좀 써야 바뀐다는 거. 이해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최대한 뭔가를 써야 바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실제로 썼을 때 어떻게 바뀔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이 책을 활용하시면서 쓰십시오. 쓰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쓰시고 7가지 영역에 대해 다 쓰세요. 코치 마이크가 이끄는 대로 쓰게 되면 어떻다? 실행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의지를 더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쓴 내용들 당장 하세요. 당장 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계획하는 일 성취할 확률이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멘탈 갑이 되라. 여기 이 책을 보시면 그 7가지 영역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마지막 영역이 영성의 개발이에요. 제가 고영성인데 영성의 개발인데, 원래 영성이라는 단어는 보통
그 종교에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이 책에서는 좀 확장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정신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을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코치 마이크가. 내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번잡한 일상을 살아가느라 영적인 삶을 등한시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삶이 굴곡지면 많은 사람이 영적인 삶에 매달린다. 우리의 세계가 심한 두려움과 극단적인 회한 등 정상에서 벗어난 위기로 흔들릴 때 우리는 신앙적 믿음에 기댄다. 삶이 허물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항상 영적인 자아와 하나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그 이유를 설명한 다음과 같다면 쭉 설명합니다. 뭐죠? 이 앞부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삶이라는 게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영성을 개발하면, 영적으로 튼튼하면, 나의 정신이 튼튼하면, 속칭 멘탈이 튼튼하면 어떻다?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자아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굴곡에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 영성을 개발한다. 멘탈이 갑이 돼야 된다. 멘탈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코치 마이크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책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70년 넘게 연구한 그 하버드에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얼핏 생각할 때 인생에서 고통이 많으면 불행하고 고통이 적으면 혹은 고통이 약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뭐죠? 고통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훨씬 중요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성숙한 방어 기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통을 내 삶에 녹아낼 수 있는 사람, 그 고통을 내 삶에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을 내 삶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멘탈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멘탈이 튼튼한 사람.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서적 안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면 별일이 많아요. 지금도 저희 관련해서 허위사실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희가 멘탈이 흔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특히 리더들이 흔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뭐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진행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임원이 될 사람들을 아니면 임원급 후보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혹은 저희가 보는 게 무엇이냐면 얘가 얼마나 정서적 안정성이 있는가, 멘탈이 좋은가를 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변화, 어려움, 폭풍이 불 때도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이 리더에게 저희가 무언가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 더 나아가서 진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멘탈이에요. 멘탈. 이 책에 영성을 개발해야 돼요. 영성을 개발.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어떻게 멘탈을 키울 수 있는지가 나오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책 전체 자체가 내가 최고고 자아가 된다는 거는 내 스스로 내가 멘탈 갑, 자존감 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멘탈 갑이 되라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 5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팀적 사고를 해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최고 자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뭐 최고의 자아, 반자아 뭐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써보고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삶의 7가지 영역을 얘기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팀을 만들려고 얘기해요. 근데 내 삶의 각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성장시키기 위한 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팀을 혼자 하지 말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공부하러 다음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세상에 혼자 무언가를 해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혼자 뭔가를 해낼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할 때 항상 팀을 생각해야 돼요. 팀을 생각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얘기했던 그 4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1번이 필요해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죠? 최고의 팀원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팀원과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뭐죠? 학습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행력이 떨어져요. 미친 듯한 실행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예전보다 실행력이 높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잘 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쩌죠? 제 파트너가 누구죠? 예, 신 박사님이에요. 미친 듯한 실행력으로 제가 못하는 부분을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전체 리더는 우리 신 박사님이지만 둘이 이제 합의된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 신 박사님이 저를 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 박사님을 픽했어요. 왜요? 신 박사님이 저 이제 신박사 TV에 저가 쟤를 멘토다, 스승이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신 박사님에 대해서 신 박사님 스스로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만나보니까 이 친구의 본인이 자신의 장점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비즈니스에서. 그래서 그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죠. 또 그걸 어떻게 폭발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단점도 당연히 많이 얘기해줬죠. 근데 이건 운이 좋게도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완전히 커버해 주는 거예요.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면 대박이겠다. 이 친구는 내가 서포팅을 좀 해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같이 큰일을 할 수 있겠다. 이 친구는 비즈니스에서 리더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친구다 라는 것들을 제가 먼저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었던 거고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됐던 시너지를 내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팀적 사고를 해야 돼요. 저희가 비즈니스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템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비즈니스 무언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봅니다. 제가 그로스 하이킥가 왜 좋은 책이죠? 연구를 쭉 해봤더니 비즈니스의 성장 경로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에 맞게끔 또 어떻게 결합하느냐, 더 나아가서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 책이 좋은 책이에요. 왜 컨텐츠 트랩, 컨텐츠 미래가 좋은 책이죠? 그 책에서 얘기한 게 무엇이에요? 컨텐츠보다 커넥션이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컨텐츠는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내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커넥션이 먼저 중요하고 저희는 사람이 먼저 중요합니다. 사람 다음에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죠? 팀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팀적 사고. 그래서 팀적 사고를 하는 사람, 항상 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5가지 뭐였죠? 메타 엔진 높이는 거,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미친 듯한 실행력, 멘탈 갑이 되는 거, 성숙한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거요. 5번째는 팀적 사고를 항상 하는 거. 이것들을 여러분께서 갖추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을 그 전보다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5가지 어디서 뽑았다고요? 제가 이 책에서 뽑았다고요. 이 책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강점들이 이 책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은 정말로 그냥 읽는데 끝나면 안 되고요. 미친 듯한 실행력 뭐죠? 다 써보세요. 그려보세요. 우리 신박사님 신박사TV에서 하고 있죠?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써보시고 해보면서 적용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